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내 커리어 균열을 막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리저리 공부도 하고 전략도 잘 짜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의외로 직장 생활이 순탄치 않다면 뭔가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왜 나는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 걸까? 인정받지 못하나 회의감을 이제 느낄 때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은 열심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알고 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동일한 에너지를 쓰면서도 내가 원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내가 미처 모르고 있다가 내 경력에 균열이 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들을 짚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더십이에요. 내가 지금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직에서는 둘이 모여도 한 사람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팀을 꾸려서 막 팀 리더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리더 마인드로 일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기회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쉬운 예로 들어서 후배들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직장 상사한테만 유난히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윗사람들한테 잘 맞추고 친하게 지내는데 능통한 사람이 어느 조직에나 있죠. 특히 유머 감각 있고 싹싹하고 좋은 식당, 술집 이런 정보에 또 빠삭하고 잡기에 능한 사람, 윗사람들이 이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당 예약 잘하고 분위기 잘 잡고 유머 감각 있고 당구, 골프, 포커 못하는 게 없고 이런 사람 이렇게 직장 상사들이 막 끼고 도는 경우들이 있어요. 김 부장이 맨날 그렇게 끼고 돌았다고 치자고요. 김 부장이 유난히 이뻐하니까 다른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질투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김 부장이 다른 지점으로 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 과장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후배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직장 상사랑만 이렇게 친한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아래 사람들을 다 균형 있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치우침 없이. 이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윗사람하고는 잘 지내겠는데 후배들이랑은 어떻게 지내될지 참 어색해요. 어떻게 리더십을 내가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를 드릴게요. 리더 역할로 어필할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 내 후배가 실수했을 때 리더처럼 대응하는 사람, 조직에 참 잘 맞는 사람이에요. 김대리가 보고서를 엉망으로 써서 팀장이 완전 열받았어요. 팀장이 분이 안 풀려? 막 뭐라고 그러겠어요. 신경질 내고. 이때 남의 집 불구경 보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일 아니니까. 근데 이때 상황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배잖아요, 김대리가. 그러면 어쨌든 계속 욕먹게 둘 거 아니고. 팀장님,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수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은 뭐, 지금은 리더가 아니지만, 나중에 뭐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좀 역량이 있겠구나라는 걸 아주 조금 어필하는 거예요. 리더십과 팔로우십 동시에 균형 잡으셔야 됩니다. 팔로우십에 대해서 이제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이제 어필하면서 이제 상사에게도 내가 이제 팔로우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상사의 자존감을 이따금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팔로우십이에요. 아주 효과적이죠? 아부랑은 전혀 다르죠. 아부는 근거 없는 칭찬이고 이와 다르게 근거를 가지고 그 내 직장 생활을 빛나게 해주는 일. 이게 바로 효과적인 팔로우십인데 나의 직장 상사의 과거 프로젝트를 적절할 때 자연스럽게 그 성공했던 그 상황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다가 뭐 A 안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내가 이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작년에도 김 부장님께서 혹은 뭐 팀장님께서 진행하셨던 그 프로젝트 그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그 방향으로 해서 성공을 거뒀는데 지금 이것도 그때와 동일한 조건이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부가 아니죠?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면서 내 직장 상사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를 절대 놓치지 말고 늘 어필하면서 동시에 팔로우십을 균형을 잡는 거 이거가 나의 커리어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능력이에요. 좋은 사람으로만 직장에서 남으면 나만 손해예요.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해요. 인정받는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 인정은 무조건 능력이고 유능함입니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거. 그저 부딪히지 않고 무난하게 그냥 젖은 낙엽 마냥 촥
붙어 살란다. 이런 태도라면 직장생활 별로 비전 없죠? 내가 그런 태도라서 갈등이 없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직장 상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스맨이에요.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직장 상사는 나를 인정하고 나는 이제 그 사람 밑에 있으면서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그런 후배는요, 그냥 오래도록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직원일 뿐이지 인정하는 거하고는 결이 다르죠. 회사에서 제대로 살아남는 방법은 내 능력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히 갈등도 있고 직장 상사한테도 반대할 거 반대하면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능력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자, 세 번째, 존재감이에요. 간부 직원이 됐든 신입이 됐든 자기 직급과는 관계없이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그 존재감이 직장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만약 내가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냈어요. 그런데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출근해서 후배한테 어제 회의 어땠어? 부장님이 나 안 찾았어?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 없으시는데요? 별일 없었어? 그러니까 왜? 우리 부서 보고는 김 과장 했잖아. 근데 나 왜 없냐고 안 물어? 그러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고요. 회의 잘 진행됐어요. 이래버리면 진짜 긴장하셔야 됩니다. 나 존재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아무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안 찾으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 회사 안에서? 존재감을 만약에 없다면 그 존재감을 다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임팩트 플레이어가 되자고 작정해야 돼요. 기업 리더십 교육을 가서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이제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팩트예요. 내가 말을 하면 먹히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리더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전해드리자면 임팩트가 있기 위해서는 회의 시간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는 난 조용해. 말이 없어. 그런데 회의 시간에도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좋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팩트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좋은 의견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준비해야죠. 미리. 이번 회의 주제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회의 들어가서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아이디어 회의니까 막 되는 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착각이죠. 회의 주제가 만약에 아이디어 회의 주제가 특별히 식상하지 않은 연말 워크숍 이거라고 치자고요. 내년도 뭐 계획 발표회 뭐 이런 거 너무 식상하니까 이것 좀 이번에 바꿔보자 형식을 이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랬어요. 리더가. 그러면 뭐 미리 이제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날 들어가서 오늘 하는 거야 회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인스타 뭐 틱톡 유튜브 뭐 SNS 통해서 미리 뭐 특이한 장소 특이한 테마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별해서 남들 아무 말 대잔치 할 때 이건 어떨까요? 라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놓는 거죠. 이게 바로 임팩트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조용하긴 한데 사람들 아무 말 대잔치 할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이야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구나.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거죠. 이게 임팩트고 이런 임팩트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임팩트 있는 사람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방식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길게 말하고 횡설수설 말하고 이런 사람들 임팩트 없어요. 항상 중요한 거를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하는 습관이 바로 임팩트예요.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귀에 딱 꽂히게 알기 쉽게 말해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핵심을 정리해서 짧게 말하는 습관 스스로 한번 훈련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임팩트 있는 사람의 요령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항상 이전 대화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 다른 팀 김 과장한테 과장님 지난번에 점심 먹다가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요.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내가 그냥 한 얘기를 기억하고 회의라는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좋게 포장해서 말해주는 동료. 얼마나 강력한 임팩트예요. 조직에서는 존재감이 아주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임팩트 있는 내 말하기 요령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내게 되도록 이제 연습하셔서 활용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훈련하셔서 오늘도 한 뼘씩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